특히 유럽은 최근 급속도로 퍼지면서 뒤늦게 국경을 잠그고 있습니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자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과 각 나라들은 강력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제 정점이 지나고 16일 현재 전날 늘어난 숫자가 74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은 중국이나 이탈리아, 유럽 각국들과 같이 지역을 봉쇄하지도 국경을 막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빠르게 대처하고 투명한 정보를 공개했으며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젠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숫자가 늘어나자 한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특별 입국 절차를 시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시행하는 입국 절차는 많은 나라들이 배우러 올 정도로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5일 BBC에 출연한 강경화 장관의 발언은 영국을 비롯한 유럽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상호 의존성이 아주 강한 의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관광, 가족 방문 등에 대하여 이 투명성과 정직함을 국제사회에 공개함으로써 이 상호 의존 기조를 유지하려 합니다. 또한 이러한 일이 이번이 끝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과 모델이 다른 국가에 전달됨으로써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이러한 경험을 광범위한 국제적 협력을 선도해 다음에 있을 상황에 보다 나은 준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발언은 급작스러운 상황에 물을 걸어잠그고 불안해하고 있는 유럽 각국들에게 큰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 방송 후에 영국 내에서는 이런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그건 한국이 훌륭한 리더십을 가지고 상황을 통제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외무장관이 말하는 거 딱 5분 지켜보고 그녀가 영국의 수상이 되길 바랬다. 나는 그녀가 말하고 어떻게 소통하는지에 대해 믿기 힘들 정도로 인상적이었다. 그녀는 명확하고 명료하다. 영국 보건장관 행콕의 말을 들어봐라. 명확하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전 세계에서는 이제 한국의 모델을 따르자는 말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초기에 이탈리아와 한국은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의 대응 방식은 뚜렷하게 달랐습니다. 한국은 투명한 정보 공개 시스템을 토대로 대규모 테스트를 시행하는 등 정면 대응 방식을 택했습니다. 반면 이탈리아는 어느 순간 테스트 대상을 좁히고 대신 발병 지역을 봉쇄하는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결국 이탈리아는 한국보다 3배 이상 늘어나며 실패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각 나라들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고 판단되어 문을 걸어 잠그는 정책을 쓸 때 한국은 더 대규모로 더 빨리 테스트해서 퍼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스웨덴의 한 언론은 이를 두고 한국이 대처할 수 있는 공식을 만들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외신들은 하나같이 한국이 정면 대응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프랑스 유력지 르피가로는 한국 정부 시민들의 대응과 자국의 대처를 비교하며 한국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르피가로는 13일판 기사에서 중국은 주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까지 외면하면서 1억 5천만 명을 억제하며 경제를 중단시키기까지 했지만 민주주의 국가 한국은 국가 전체를 멈추게 하지 않으면서도 일상생활의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을 했다고 호평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신속한 테스트 능력에 대해 산업계의 동원과 대규모 사회적 투자로 훌륭한 시스템이 구축된 결과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모든 사람에게 테스트가 무상으로 진행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제는 중앙권 언론들도 중국이 아닌 한국을 따라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한국의 대응은 중국과 정반대다. 그리고 작동한다고 하며 한국의 개방성과 시민들의 협력으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국민의 협력 정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중화권 매체 더웨이는 경제 충돌을 피하려면 한국 모델이 중국보다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더웨이는 중국은 기본적으로 10억 명이 넘는 국민을 집에서 밥만 먹게 하고 모든 사회활동과 소비활동을 정지시켜서 막는 것이 가능했다며 이 때문에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은 제로 상태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각에서 한국의 대처 방식은 한국 2억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건강보험제도와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초기 6시간 만에 테스트할 수 있는 대규모 진단키트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또한 헌신적인 공무원과 기용이 편리한 경찰 및 군 인력이 있었고 무엇보다 뛰어난 시민의식이 이를 가능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번 상황을 겪으면서 전 세계는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앞으로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불안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 세계는 앞으로 한국처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번 상황에서 한국이 보여준 모습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국가에 영광과 희망을 주는 원천이 되었다.
최근 일본에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최악으로 평가받고 있는 일본 정부의 보건 대책 때문에 일본 내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일본 최대의 마라톤 축제인 도쿄 마라톤이 사실상 취소나 다름없는 수준으로 행사 규모가 쪼그라들게 되었습니다. 2020년 3월 1일 예정된 도쿄 마라톤에는 일반인들을 포함해 총 38,000명이 참가하기로 예정되었고, 이들은 1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뚫고 참가비 16,200엔, 우리 돈으로 17만원까지 내면서 마라톤을 뛸 예정이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지원한 해외 국적자들은 이보다 더 많은 19만 6천원을 지불했죠. 자, 그런데 이번 중국 사태로 38,000명의 참가자 중에서 210명 정도만 실제 마라톤을 뛸 수 있고, 나머지 37,800명은 출전권을 강제로 박탈당했습니다. 이 중에 중국에 거주하는 1,820명은 그나마도 내년 대회 출전권과 함께 참가비 면제를 받았지만, 나머지 35,000명 정도는 참가비를 전혀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도쿄 마라톤 주최 측은 천재지변과 관련해서만 보험을 들어두었고, 이번 사태는 천재지변이 아니기 때문에 환불이 안 된다 설명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0만원에 가까운 참가비를 날린 일본인과 외국인들이 내년 마라톤에서 할인을 받는 것도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분노가 하늘 높이 치솟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면 절대 벌어질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 그리 놀랍지도 않습니다. 현재 일본의 경제는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 웬만한 뉴스는 일본 사람들의 관심조차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 일본의 아베 내각이 직접 발표한 일본의 GDP 성장률을 보시면 지난해 4분기 대폭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스스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한 것과 한국과의 경쟁에서 밀려 사업을 접은 수많은 일본의 반도체 회사들과 조선회사, 여기에 일본 경제를 지탱해 주었던 일본 자동차들의 판매가 쪼그라들면서 최근 5년 동안 최악의 수치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은 경제정책을 중요시해온 아베의 이번 일본의 마이너스 성장은 큰 상처다 라고 보도하였고, 일본의 야당에서는 일본 경제가 대불황에 빠질 수 있다고까지 경고하였습니다. 최근 미국의 CNN도 일본의 경제가 위축되고 있고 일본의 경기 침체는 불가피해 보인다 전했고, 영국의 BBC 뉴스는 일본의 경제가 2014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쪼그라들고 있다 경고하였습니다. 일본의 경제 상황이 실제로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호사카 유지 교수가 밝힌 것처럼 아베 내각이 자신들의 뜻에 반대하는 이들을 모두 좌천시켜 버리다 보니 아베 측근 중에서 그 누구도 아베의 잘못된 경제정책 방향을 지적하고 있지 않고 있어 점점 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마나미치 아다치 UBS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일본 경제는 매우 취약하고 암울한 데다가 충격적인 수준으로 나쁜 상태다 라고 전했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아베가 쏜 3개의 화살이 모두 휘청이고 있다 보도하였습니다. 여기서 3개의 화살은 아베 총리가 아베 내각을 출범하였을 때 언급한 것으로 양적 완화,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그리고 규제 완화, 이 3가지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아베의 경제 정책이 완전히 망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더 이상 잃을 것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일본이 추락하자 이제는 이간질을 통한 물귀신 작전을 한국에 쓰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 금강산 개별 관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이 아니므로 언제든 다시 재개할 수 있고 이를 현재 검토 중이라 밝히자 일본 언론들은 서로 앞다퉈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미국이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강산 관광을 반대했다. 특히 요미우리 신문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오브라이언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만나 남북협력 사업에 대해 양해를 구했지만 미국이 반대 의견을 보냈다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이러한 일본의 보도와 관련하여 미국은 남북협력을 지지한다. 남북협력의 비핵화의 진전과 맞춰서 진행되도록 한국 동맹과 조율한다 고 전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과는 전혀 다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 있었던 한미일 고위급 안보협의도 한국, 미국, 일본 3국의 일정을 비공개로 하여 보안을 철저히 지키기로 약속했지만 일본이 일본 언론들을 통해 사전에 공개해버리면서 일본 정부의 신뢰도가 완전히 추락하였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의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